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권투자상담사 36강 회사법 7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보면 주권과 주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죠. 자,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주권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요식증권이다. 물론 이 주권의 자체 성함 등이 기록이 되고 또 주주 명부에 또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명주식이라 하는데 대부분이 다 우리가 기명주식이에요. 무기명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자, 요식증권이다. 일정한 요식을 갖춰야 됩니다. 자, 주권 발행 강제주의에 의해 회사 성립 또는 신주 납입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그죠? 자, 1인 사망 1인 주주도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주 평등의 원칙은 주주 총회의 결의에 제한될 수 있다. 이 주주 평등의 원칙이 있는데, 주주 평등의 원칙은 이것은 자, 이는 강행법적 성격으로서 요 자체는 정관으로는 예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주 평등의 원칙은 이것은 주주총회에 의해서는 이 자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 원칙의 제한은 근데 정관에 의해서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보통 이때 이 정관에 의해서 하는 예외도 그냥 예외가 아니라 주로 보통 보면 뭐요? 이 자금 조달의 편의를 위한 거예요. 자금 조달의 편의를 에 관계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선주라든지 또 우리 흔히 말하는 후배주 같은 것, 후배주 이런 것들의 발행과 같이 자금 조달의 편의를 위한 것만 이제 우선주나 후배주 등 자금 조달의 편의를 위한 것만 정관으로 주주 평등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주총회에 의해서 주주 평등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자, 답은 3번이 틀렸죠. 자, 주주총회의 결의에 제한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자, 다음 공익권은 한 주만 소유해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 주주권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소수 주주권으로 구분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제가 간략히 한번 설명할 건데요. 보시면 요 주주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가 자의권, 둘째가 공익권입니다. 보통 자의권은 주주 자신의 재산적 이익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보통 개인적 권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주주 개인에 관계된 개인적 권리예요. 그래서 이 자의권에 관계된 것은 몇 가지 있겠지만 특히 그냥 이익 배당, 나에게 또 이익을 배당해달라 하는 이익 배당 청구권이라든지 혹시 회사가 파산 등을 했을 때 잔여 재산에 대해서 말 그대로 분배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등등이 자의권에 해당됩니다. 근데 공익권은 개인이든 뭐 우리 회사든 뭐 주주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공익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가 우리가 단독 주주권, 두 번째가 소수 주주권입니다. 단독 주주권은 주식수에 관계없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냥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독 주주권. 주식수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소수 주주권은 총 발행 주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때 소수 주주권은 크게 우리가 1% 이상을 소유한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3% 이상을 가져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0% 이상을 가져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3%부터 나누기부터 봐야 될 것은 특히 1%하고 10% 이건 좀 봐놓으세요. 특히 관계된 것. 그 다음에 1% 이상을 가진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요 소수주주권은 대표 소송 제기권이 1% 이상 가져야 됩니다. 근데 10% 이상은 자, 뭐 조직 변경도 있겠지만 회사에 조직 변경도 있습니다. 조직 변경도 있겠지만은 주로 보통 보면 이는 자, 회사의 요 해산 판결,
회사의 해산 판결 청구권 있죠. 해산 판결 청구권. 이런 것들은 10% 이상 가져야 된다. 반환해야 되죠. 10% 이상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봐놓으세요. 두 가지는. 그래서 크게 뭐 쭉 있겠지만은 특히 그냥 요 두 가지는 좀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익권은 한 주만 소유해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 주주권과, 이거는 주식 보유 비율 관계없이 그냥 한 주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단독 주주권. 일정 비율 이상이 뭐였었습니까? 1%, 3%, 10% 있었는데, 앞에 제가 1% 이상을 가져야 되는 것은 대표 소송 제기권. 그 다음 10% 이상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은 회사의 해산 판결 청구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봐두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밑에 한번 쭉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해설에 주주의 권리 의무 자체에 대해서는 한번 이는 시험에 기본적으로 잘 나오니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주의 제일 밑에 박스에 보면 주주의 그 박스의 제일 밑에 주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의 의무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부담하는 유일한 자, 의무는 주식의 납입 가액에 대한 인수 의무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 박스 제일 밑에 주주의 의무는 뭐다? 주주의 회사에 대한 유일한 의무는 주식의 그 납입 가액에 대해서 인수하는 의무. 이겁니다. 자, 봐두시면 되고. 그럼 8번. 다음 중 주주의 권리 행사에서 자의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그럼 자의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는 말은 결국 공익권을 골라라 이 말입니다. 그럼 공익권 중에서도 특히 요 1% 들어가는 대표 소송 제기권과 해산 판결 청구권을 잘 봐주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답은 볼 필요 없이 4번이겠죠. 그래서 앞에 보면 이익배당 청구권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이익배당 청구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잔여재산 특히 파산했을 때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에 신주 인수권을 가졌을 때 주권을 교부해달라는 주권 교부 청구권 이런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거죠. 자의권입니다. 자, 그 답은 사항이 되겠죠. 그 대표 소송 소유권은 공익권 중 이는 소수주주권 중 공익권에서 소수주주권 중 1% 이상만 보유하면 할 수 있는 권리죠. 행사 가능 권리죠. 자, 9번. 다음은 주주 명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로 보세요. 자, 주주 명부는 자, 보통 우리 주주 명부는 누구요? 이 기명 주식에 대해서 기명 주식은 자, 이 주주가 기명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주주 명부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이런 걸 기입해야 되죠. 이런 걸 기입하는 게 주주 명부입니다.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회사의 강제장부이며 주주와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주주 명부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뿐 아니라 채권자도 가능합니다. 주주와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라면 주주 명부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도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 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자, 이게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 명부의 기재를 하는 것은 기명주식의 이전에 대한 대항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명주식을 이전했다는 대항요건은 주주 명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이죠. 나중에 뒤에 가면 이것은 요 이익배당과 관계됩니다. 자, 그래서 주주 명부에 기입된 자에게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배당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주주 명부에 주식을 뭐 한다고요?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수한 사람이 주주 명부에 기입하지 아니하면 전자에게 주주 명부에 기입된 즉 양도인에게 이익이 배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대항요건이 갖추기 위해서는 주주 명부에 주식의 양수인이 주주 명부에 기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고요. 다음 세 번째, 주주 명부의 폐설한 기준 1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주주 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폐쇄일 2주 전에 공고를 하고 폐쇄 전 2주 전에 공고를 하고 공고 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폐쇄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를 한번 보시면 주주 명부의 주주 명부 폐쇄 기간은
얼마요? 자, 폐쇄일 주주 명부의 폐쇄에서 적어도 폐쇄 기간은 얼마요? 기간은 자, 뭐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 초과 금지. 봐놓고, 그 다음에, 요 자체는 또 한 개 더, 폐쇄일 2주 전 공고한다는 것. 한번 봐두시죠. 자, 그 다음에 실질 주주 명부는 애탁결제원이 통지한 정권회사별 고객 명부를 기초로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애탁결제원에 하는 요 정권은 다 상장주식입니다. 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자, 실질 주주 명부는 애탁결제원이 통지한 정권회사별 고객 명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상장법인만 관계되지 비상장법인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자, 고객 명부를 기초로 상장법인이 작성하나 됩니다. 그래서 비상장법인은 제외됩니다. 자, 한번 넣죠. 자,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0번. 주식 양도의 제한에 대한 주식 양도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입니다. 제한 중. 자, 틀린 거 해놨습니다. 이것도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가시죠. 자, 보고 들어가시죠. 이 주식 양도 자유의 요 원칙, 요 자체에 대한 요 제한은 시험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꼭 별 붙여놓고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 자유의 요 원칙은 법률이나 정관에 오해하지 아니하고는 이거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주식 양도 제한 원칙의 제한은 이는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요 주식 양도 자유의 제한 원칙을 제한하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 자유의 원칙은 뭐요? 원칙은 자, 원칙을 제한을 하려면은 주주총회를 통해서는 되지 아니하고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통 회사 성립 이전에 말 그대로 우리가 주식 즉 신주해죠. 인수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게 권리주입니다. 권리주. 그럼 아직까지 권리주는 주식 효력 발생도 없고 주식 효력 발생도 되기 전이고 주식 자체가 아예 성립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주 인수인의 지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주를 양도하는 것은 이것은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즉 일단 말도 주권의 교부가 되어야 양도 효력 발생 요건이 발생하는데 양도에 대한 주식의 효력 발생 요건이 발생하는데 효력 발생 요건인데 이건 아예 주식 자체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주권 교부가 없기 때문에 이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성립된 후 또는 신주 말도 우리가 신주 발행 효력 발생 후라 하더라도 신주 효력 발생 이후라 하더라도 주권 발행 전에, 즉 다시 말해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는 이것도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 효력이 없겠습니까? 주권 교부 자체가 바로 말 그대로 주식의 효력 발생 요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효력 발생 요건인데 주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하게 자, 주식 양도에는 회사에 대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성립되고 신주 발행 효력이 발생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나면 주권 자체가 없이도 양도를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잘 봐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잘 봐주시라는 겁니다. 예. 자, 많으셔야 되죠. 자, 이게 앞에 사실 2번이죠. 2번 잘 봐주셔야겠죠. 자, 그런데 뒤에 가면 우리가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자, 주권을 교부해야 뭐 한다고요?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주권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주권 양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는 것. 자, 6개월이 경과되고 나면 회사 성립 후나 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신주 발생, 신주 뭐요? 우리가 효력 발생 후에는 뭐가 되면 6개월이 경과되고 나면 주권이 없이 양도하더라도 양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요걸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명주식 같은 경우는 주주명부에 앞에 주주명부에 이름과 성명 등을 올리는 것이 이게 뭐예요? 명의겠습니다. 이걸 해야 뭐 한다고요? 주권 양도의 효력이 생겨요. 근데 무기명주식 같은 경우는 뭐예요? 주주명부가 없기 때문에 명의개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않아도 주권 양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주권 교부만 발생하면 주식 양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단 회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봐놓죠. 자, 이건 중요하니까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10번. 자, 주식 양도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법률 또는 정관 및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면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 틀렸죠? 자, 이때 주식 양도의 제한은 어디서만 한다? 법률과 정관으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서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는 가입을 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회사 성립 전 또는 자,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 전에 자, 주식 인수인의 지위에 불과한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이야기했고요. 자, 그래서 앞에 주권 자체의 교부가 없으면 그냥 효력이 없다 보면 됩니다. 단 하나 예외, 뭐 회사가 성립된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뭐요? 이게 봐, 신주 납입기일이 뭐요? 말 그대로 자,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뭐요? 신주 발행에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신주 발행에 효력이 발생했단 말이 신주 납입 기일 후를 말한 겁니다. 자,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그러면 이후에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뭐요? 주권 없이 주식을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6개월 경과한 후에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봐야 되고요. 자, 주권의 교부는 주식 양도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는 자, 주주명부에 명의개설을 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무기명주식 같은 경우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설을 하지 않고도 뭐요?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넣으시고, 자, 넘기고, 그 밑에 있는 그 박스가 이걸 한번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자, 주식의, 그 다음 11번, 주식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돼 있죠. 자, 회사 성립 후, 회사가 성립은 했습니다. 자, 주권은 발행하기 전입니다. 주식의 양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것은 아니었죠. 앞전에 얘기했지만, 주식을 발행 전에도 뭐 한다고요? 말 그대로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주권이 없이도 양도하면 효력이 있다 했습니다. 6개월 경과 후에는 1번 틀렸고 6개월 경과 후에는 효력이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 성립 이전인 권리주의 양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서 그 효력이 없다. 앞전에 권리주 같은 경우는 이는 아예 회사가 성립하기 이전입니다. 그럼 6개월 경과가 되려면 6개월 경과 후를 따지는 것은 회사 성립 후 신주 발행 효력 발생 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회사 성립 전이기 때문에 아예 뭐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 겁니다. 권리주는. 자,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왜? 옳은 것이니까. 자기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회사는 그 자기 주식에 대해서만큼은 의결권, 이익배당,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 이런 것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이미 했습니다. 행사할 수 없다. 있다가 없다. 그 다음 무기명 주식의 양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요? 주주명부에 양도 사실을 기재해야 된다. 무기명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주주명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명주식 같은 경우는
기명주식의 양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되지만 무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답 4번도 틀렸죠. 다음 12번. 자, 주식회사의 기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나왔습니다. 회사의 기관이 나왔네요. 기관. 주식회사의 기관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나눠집니다. 제일 먼저가 우리가 이사회. 이사회가 바로 뭐, 이사회나 또는 뭐예요? 우리가 대표이사. 이사회도 기관이고, 대표이사도 기관입니다. 그 다음, 주주총회. 자, 그 다음, 자, 감사. 물론, 우리가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는 감사를 두지 않죠. 감사위원회. 세 가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사들이 뭐요? 모여가지고 이사회를 구성하죠. 따라서, 나와 있는 이사회나 대표이사, 그 다음 주주총회,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기관이 맞습니다. 기관에 속합니다. 기관이 맞습니다. 기관이 옳은데, 이사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겸비된 자고, 그 다음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특히 이사회나 대표이사는 업무 집행기관이죠. 업무 집행기관이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는 말 그대로 대내적, 회사 내에 대내적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그 다음 항상 감사는 감독기관이죠. 자, 되죠. 자, 보죠. 12번. 자, 주식회사의 12번. 기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기관이므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다. 모든 사항은 아니고 주주총회는 주로 상법이나 정관의 상법이나 정관의 규정사항만 하는 거예요. 상법으로 이 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 요 내용, 그 다음에 정관으로 정한 요 내용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항이 아니죠. 모든 사항이라면 다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니죠. 자, 그럼 틀렸고. 자, 2번.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업무 집행에 관한 업무 집행에 관한 요 자체는 어디서 한다? 이사회에서 합니다. 이사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사는 기관이 아닙니다. 기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앞에 했지만 이사는 뭘 의미한다고요?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그 다음 또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회사의 요 기관이 될 수 있는 자지. 이사는 기관이 아닙니다. 자, 그 틀렸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이사회는 하고 바꿔야 되겠죠. 이사가 아니라 이사회는 해야 되겠죠. 3번.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 자체를 담당하고 회사를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도 기관입니다. 그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외적으로도. 자, 감사는 회계 감독권뿐만 아니라 업무 감독권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임의기관이다. 자, 이는요,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고, 그 다음 법으로 이것도 다 정해놨고요. 상법 정해놨습니다. 자, 상설기관입니다. 이리 보시면 돼요. 이사회하고, 그 다음 주주총회하고, 감사는 뭐다? 필요
법정 상속이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상속기간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임의기간이 아닙니다. 임의기간이 아니다. 법정 필요 상속기간이다. 자, 그래서 임의기가 아니라 법정 필요 상속기간이다. 이래야 되겠죠. 다음 앞에 얘기했지만 주주총회, 그 다음 감사, 이사, 대표이사는 뭐다? 이 기관들은 다 뭐다? 기관들은 필요 법정 상속기간입니다. 자, 바르시고 이것도 한번 시험에는 잘 나와요. 그래서 앞전에 우리 보통 회사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묻기보다는 좀 개괄적으로 많이 묻기 때문에 다섯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개괄적에서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13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보면 앞에 먼저 이것도 한번 봐보시면 요거 이제 주주총회의 권한에 대한 내용인데요. 권한. 우리 보통 결의 하면은 그때 박스 한번 보시죠. 박스. 자,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 주식을 가진 자가 참석하여 자, 과반수 결의가 있으면은 통과되는 게 보통 결의죠. 특별 결의는 자, 발행 총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및 자, 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하면 되는 건데, 이 특수 결의는 총 주주의 동의가 필요해요. 총 주주가 필요해요. 자,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강의도 이 내용들이에요. 보통 결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특별 결의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있고, 특수 결의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있는데, 보통 결의로 해결될 수 있는 걸 보면 이사, 감사, 청산인의 이사, 감사, 청산인 있죠. 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은 다 보통 결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 결의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은 다 보통 결의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사, 감사의 이사, 감사의 해임은 특별 결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청산인만큼은 선임과 해임이 둘 다 보통 결의입니다. 청산인은 자, 한번 하죠. 청산인. 사실 청산인은 청산할 때만 필요한 거니까 별 크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통 결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또 잘 봐야 될 것은 주식배당. 주식배당도 보통 결의로 이루어지죠. 보통 결의입니다. 근데 특별 결의는 이사, 감사의 해임뿐 아니라 특히 우리가 자본 유지의 원칙 강의된 것, 유지의 원칙 강의된 것, 자본 감소라든지 아까 할인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것은요. 자, 이것은 특별 결의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자, 특수 결의로 이루어지는 게 있죠. 특수 결의. 특수 결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이사회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입니다. 이거는 총주에 동의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자, 앞에 한 개 더 조직 변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 이사의 책임에서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이 봐야 될 게. 이사의 책임에서 보면 특히 여기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한 개 놓을 수 있는 거고 요것도 시험에 한 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제가 이사의 책임과 같이 묶었습니다. 이사의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 즉,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든 이것은 특수 결의로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와 이사 간의 연대 책임이지만 근데 자본 충실의 원칙 있죠. 요거는 자본 충실의 원칙 이거는 자,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할 때 미인수 주식이 생겼어요. 그럼 이 미인수 주식을 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해 줘야 되는 담보 책임입니다. 요 자본 충실의 책임 이것만큼은 어떤 경우로도 면제가 안 됩니다. 이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서도 면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큼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본 충실의 책임만큼은 이거는 회사 내뿐 아니라 채권자 등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면 요 주식은 뒤에 가면은 이 주식은 채권자 보호 절차예요. 주식만큼 계속 우리가 뭐요? 다 확정을 해놓고 유지를 하고 불비되는 이거는 채권자 보호 절차거든요.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식에서는 주인인 주주가 유한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보호 절차이기 때문에 자본 충실의 원칙만큼은 이는 뭐다? 외부에 채권자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무과실 책임이다. 봐둬야 돼요. 자, 한번 받으시죠. 자, 요 내용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13번. 다음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주총회의 결정 권한은 정관에 의해서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주총회의 결정 권한만큼은 안 됩니다. 다음,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한 주마다 한 개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말은 뒤에 가면 예외가 있다 이 말이죠.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자, 서면에 의한 자 의결권 행사 및 의결권 통일 행사도 의결권 불통일 행사도 가능하며 서면에 의해서는 의결권 행사와 어디 주총회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의결권 불통일 행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무기명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1, 이 말 줄여서 그냥 주총1이랍니다. 주주총회 계리 1, 주총1, 1주간 전에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면 됩니다. 왜? 무기명 주식 같은 경우는 주주 명부가 없기 때문에 주권을 회사에 공탁한다.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나왔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주식 배당하고 그 다음 이사, 감사, 청산인의 스님은 보통 결의입니다. 근데 청산인의 해임은 보통 결의지만 이사와 감사의 해임은 특별 결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사와 감사의 그냥 선임은 보통 결의지만 이사와 감사의 해임은 특별 결의다. 이걸 잘 봐두시라는 겁니다. 사실 해임이 더 좀 잔혹한 거잖아요. 해임이 더 강하고 잔인한 거니까 해임은 특별 결의를 두겠다는 거죠. 자,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틀렸습니까? 이것도 내용은 자, 주식 배당은 보통 결의가 맞지만 이사, 감사의 해임은 어디다? 특별 결의잖아요. 그래서 이사, 감사의 해임이 틀렸습니다.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은 다 보통 결의 맞죠? 자, 그래서 이사와 감사의 해임은 특별 결의다만 보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그 박스 주주총회 권한 한번 쭉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별표를 통해서 한번 받으시고 다음 14번. 다음 중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이 아닌 것 나왔습니다.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이 아닌 것 하니까 쭉 보니까 이사 감사의 해임, 그 다음에 앞에 액면 미달 발행, 할인 발행 이런 거 자본 유지, 그 다음 한 개 더 영업의 전부 양도, 그 다음에 이사회 책임 면제는 제가 이사회 책임 면제는 주로 회사에 대한 책임과 주로 제3자에 대한 책임 이걸 말하겠죠. 손해배상 책임 이거겠죠. 요거는 책임 면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말합니다. 일반적일 때는 이거는 특별 결의가 아니라 특수 결의죠. 특수 결의. 그래서 답은 2항이 되겠네요. 15번. 자,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3인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1인 이사도 인정됩니다. 1인 이사도 됩니다. 10억 미만인 회사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혹시 정기주총회가 쭉 될 때는 정기주총회의 종결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자체가 지금 현재 2년 10월이 경과했습니다. 그럼 10월이 경과했으면 11, 12, 2개월 남았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정기주총회가 쭉 열릴 때는 그 정기주총회가 끝날 때까지는 만다고요?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3년 경과하더라도 이는 예외죠. 이사의 자본 충실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에 의해서도 면제될 수 없다 했습니다. 자, 이사의 자본 충실 책임은 이거는 채권자 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자 보호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는 어떤 경우에도 면제될 수 없다. 이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답은 사망이 되겠죠. 다음,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회사도 당연히 연대 책임을 진다 이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뒤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별표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또 정리해놨습니다. 뒤에 밑에 해설이 있죠. 자, 해놨고요. 16번 이사회에 한번 갖다 봐놓죠. 이사회 주주총회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잘 봐놓으세요. 놓은 것만 통신수단에 의해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사회의 서면 결의는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사회 자체는 이사회 이 제도 자체가 회의에서 도의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 회의를 내 가지고 도의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자, 서면 결의는 일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답은 1항이 되겠고, 자, 이사회 소집은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각각의 이사가 하죠. 각각의 이사가 하고, 이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죠. 소집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소집이사를 따로 둘 경우는 자, 다른 이사의 소집권은 배제된다. 이건 예외죠. 자, 한번 봐놓으시고. 자,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되고, 정관으로 이 비율을 높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높게 정할 수는 있지만 이 비율보다 낮게 정하는 수는 없습니다. 한번 봐놓으시고요. 이사회 결의에서 그 다음에 4번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며 항상 이사회를 개설할 때는 항상 감사가 항상 대동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했어야 돼요. 동의했어야 돼요. 항상 이사회를 할 때는 이 감사가 항상 뭡니까? 대동이 됩니다. 대동이기 때문에 이사 전원의 동의뿐이 아니라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소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열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 그대로 한번 받으시죠. 자, 17번 다음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산 총액이 1,000억 이상인 상장회사와 금융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 감사를 1인 두어야 된다. 보면 되고, 이미 앞에 우리가 한 거죠. 다음, 감사는 이사와 같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됩니다. 이는 이사와 감사의 공통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업무 집행을 하지 않죠. 감사는 업무 집행할 사람이 아니죠. 업무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업 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개업을 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업 업무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 틀리죠. 자, 답은 2부에 틀렸죠. 다음, 정관에 의해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는 제가 별도로 감사가 필요 없다 했죠. 둘 수 없다. 자, 감사의 선임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3%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제한되며, 그 의결권 제한 비율은 정관으로 이거는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감사를 선임할 때 자, 특정 주주가 주식이 만약에 5%가 있다면 3%까지는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데, 초과되는 그 2%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3% 이는 언제 감사 선임에서 3%까지는 뭐 한다고요? 3%까지는 감사 선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의결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건 행사가 가능한데 3%를 뭐 한다고요? 3% 이걸 초과하는 것은 의결 행사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 주주
평등의 원칙에 뭐요? 예외입니다. 예외. 이런 것이 예외죠. 예외. 자,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자 없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37강 18분부터 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